5월 15일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김문수 승. 중도표를 흡수하고 유력하게 이재명과 싸울 후보는 한덕수라고 생각하지만 운은 이렇게 흘러간다. 5일에서 15일 사이에 한덕수 후보 사주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이때는 어떻게 변할 건가? 요거는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풀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재명의 운은 어떨까?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5월 5일에서 5월 15일까지는 금이 들어와요. 요게 이제 숨어있는 이 사중에 있는 무토까지 하면은 한 22, 3일까지 이때는 운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민주당 패널들 나와가지고 뭐 사법부를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예를 들어서 청문회 한다 그러고 탄핵한다 그러고 매일같이 지금 와서 구호를 하고 박찬대인지 뭔지 지금은 역풍을 안 맞아요. 맞아, 말대로 운이 그래요. 근데 23일이 지나고 나서 이 사중에 있는 화가 들어와요. 이 화가 들어오면 금이 다 녹아버린다고, 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역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국힘에서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각오를 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 죽는다. 지금 그때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든지 경쟁력인 후보를, 그때를 대비해서 경쟁적인 후보를 내세워야 돼요. 역풍은 불어요. 틀림없이. 운이 나쁠 때 분다고. 그게 아마 제가 계산해보면 한 5월 한 23일이면 역풍이 불기 시작할 거라고. 그건 몰라요. 역풍 불기 시작하면. 그러면 과연 지금 쉽게 말해서 이 선거를 보면은 쭉 봐왔잖아요. 보수 40, 좌파 40. 나머지 이 20%가 중도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중도 표심을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절대 보수가 이재명을 찍지 않아요. 아무리 뭐 진짜 신뢰를 잃은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로 공약을 해도 그 사람 공약해갖고 지킨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죠. 인천공항 항상 선거판 어려워지면 큰 것, 계양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을 뭐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 국회의원 되고 나서 김포공항 기자도 안 꺼냈어요. 김자도 안 꺼낸 사람이에요. 전 국민 25만원 총선 때는 전 국민 쎄쎄 하면서 25만원 준다. 받은 사람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대구보자. 그래서 내가 김문수 이번에 실망을 한 거예요. 대구보자가 아니야. 그까지는 알량한 지금 후보 대바에 뭐하냐고.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국민들이나 이 당원들이 김문수를 사랑할지 보겠어요? 완전 선거를 망쳤는데. 전에도 사실 풀었지만 요번에 김문수가 쉽게 말해서 후보가 된 거는, 국민의 후보가 된 건 한덕수 팔아서 된 거예요. 그러면 단일화 한다는 걸로 약속을 지켜야지. 그게 희망인데. 그럼 어떻게든지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 이제 4시면 아마 투표 결과 나와서 지금 권영세 자기가 책임진다 그러잖아. 오직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난 내 의사대로 하겠다. 후보 교체하겠다. 그 말을 제가 믿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정말 이기려면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금기 때문에 역풍 안 불어. 23일 지나면 역풍이 불어요. 국민 다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이 온갖 어때요? 지금 사법부에서 이것만 얘기할게요. 사법부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에서 막 탄핵시킨다 뭐한다. 판사들이라는 건 그래요. 항상 미래 권력이 약한 거야. 경찰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미래 권력. 근데 국민회의에서 단일화 안 한다고 김문수가 얘기해. 이거 물 건너갔네. 재판 밀어주자. 우리라도 살자. 근데 이렇게 밀어준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희망일 수가 있어요. 항상 국민들은 뭐 좌파든지 좌파나 중도든 뭐 선거 하는데 무슨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밀어줬다는 거는 밀어줬는데 계속 탄압하면 역풍을 맞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 국힘에서는 이게 호재가 될 수가 있다고. 미룬 게, 재판 미룬 게. 열은 받지만. 제일 깔끔했던 거는 쉽게 해서 파기 재판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 나는 게 깔끔했는데, 조희대 대법원관을 해도 국민 선택해라.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유권자들 선택해라. 이렇게 내줬는데도 지금 이 집안 싸움 하느라고 지금 망쳐가는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지금 호재가 왔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가 지금 호재가 왔는데 그 주범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망치고 있는 이 주범이 누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소한 거 가지고 당선되자마자 지도부에 찾아와서 막 자기를 압박했다. 그건 격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본 가지는 단일화 하겠다 하는 게 본 가지야. 그런 핑계로 사기치면 안 돼요. 다 알아.
국민들이. 그러면서 반대로 당에서 지도부들이 대국민 사기를 했다? 아니 본인이 나와서 20몇 번 쉽게 말해 단일화 한다고 얘기한 거는 그게 사기예요. 하지 않을 거면서 한다는 게 한계. 사기라는 건 어떤 내가 말을 해서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행위가 돼야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민법에. 1차적으로 나 합당하겠다. 난 무조건 뭐 김덕수다 을지문다 합당하겠다 해놓고 2차적인 행위는 안 하겠다. 이건 사기지.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신뢰할 수 없는 자는 이재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 대통령 어떻게 뽑냐고. 한 권한대행 한 후보라 할게요. 한 후보. 한 후보 사준 제가 몇 번 풀어봤는데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기추, 경호, 그 다음에 기묘 뭐 신은 제가 몰라요. 요것만 봐도 이 사주에서는 이 상관이 천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겉모습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겉모습 봤을 때는 되게 뭐 이렇게 신사 같고 유약해 보여도 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충분히 머리도 굉장히 좋고 화가 월에 있기 때문에 월지에 있기 때문에 머리 회전도 빠르고 이 상관격이라는 거는 누가 날 건들면 욱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겨야 되는 성격이야. 쉽게 뭐 포기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다. 그 대신 머리가 좋아서 이제 국민들이 쉽게 말해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표가 갈리니까 100표 할 것 같으니까 11일까지 무조건 단일화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뭐 압박을 하거나 뭘 해서 스스로 사퇴하거나 이런 미약한 성격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성격이에요. 그럼 권력력도 상당히 강한 사주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 뭐 너무 권력력이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권력력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제 말 믿으세요. 왜냐면 이 사주는 기토 땅이라는 건 조그만 쉽게 말해서 기토 땅, 기름진 땅이 2개 있는데 얼어있는 땅이 있어요. 이 얼어있는 땅이 이게 땅이 많다 그래서 축토는 거의 다 얼어있으니까 나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화가 강할 때는 이 축토가 굉장히 도움이 돼. 이 축토라는 거는 얼어있는 땅이니까 식혀준다 말이에요. 땅을. 그 위에 소나무 한 그루하고 조그만 꽃나무 한 그루 약한 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비가 와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5 안에는 병화 달로는 6월 18일이면 6월 달이면 햇볕이 요즘 달보다 훨씬 강한 달이에요. 거기에 땅에 지열이 많은데 축토가 식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본인 형제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진 게 비가 오는데 금이 지하수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고 지하수나 물이나 나무가 들어올 때 운이 좋고 화나 토가 들어올 때는 운이 되게 나쁘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이 물하고 나무가 지하수 이 3가지가 들어올 때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주는 풀어봤으니까 몇 번 요번 달만 이렇게 풀어봐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사주에서는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권력력 그 다음에 명예, 자존심, 체면 그러니까 자식은 없다고 얘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으로 들었는데 이 사주에서는 자식은 가질 수 있었는데 아마 부인 사주에서 자식이 없는 사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부부는 같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물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 사주에서는 비가 와야 되잖아. 그럼 부인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자도 소중하고 그 다음에 재물운도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쓸데없는 돈은 잘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여서 재물을 만드는 일을 해서 재물을 만드는 그런 좋은 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오행 중에서 3개가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이 화가 들어오거나 땅이 들어올 때가 제일 나쁘거든. 그러면 요번 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금, 지하수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숨어있는 기운, 목기운이 한 15%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일진에서 임묘, 진으로 흘러가요. 3일 동안. 근데 반대로 대비되는 사주가 누구냐면 김문수. 김문수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사주예요. 이 사주는 땅이 되게 작아. 근데 햇볕이 없어. 병화. 근데 지하수가 많고 물이 많고 큰 나무가 해미한목 해가지고 큰 소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 지하수나 물이나 나무가 들어오면 사실 이렇게는 굉장히 궁합이 좋은 궁합이에요. 근데 누가 이익을 주느냐. 사실 김문수가 한덕수한테 이익을 주는 궁합이에요. 왜냐면 물하고 지하수, 물, 나무가 많거든. 반대로 또 이쪽에서 화토가 많으니까 서로 궁합은 좋아. 근데 지금 운으로 보면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땅이 본인이고 형제고 친구란 말이에요. 이 햇볕이 엄마야. 문서고 공부고. 이런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고 이 땅이 필요하니까 친구 관계가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대신 나무가 들어오면 어때요?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 체면이에요. 그럼 이런 사주는 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이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처복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땅이 진흙탕이 되거든. 불도 꺼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들어오면 이 땅이 갈라지니까 사실 이사주가 더 권력력이 없어요. 왜냐면 나무가 들어오면 돈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겠죠. 그럼 돈은 물 쓰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때요? 재정이 엉망이 된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햇볕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되니까, 그러니까 5월 5일에서 15일까지는 금이고 이 날짜는 목이 들어오지만 이사주는 15일이 지나면 사화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15일만 지나면 사실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10일 날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안에 결정을 다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5일이 지나면 이 사화가 들어오면 이 햇볕이 들어온다고. 그럼 반대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햇볕이 들어오면 물이 말라버려요. 5월 15일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김문수 승. 뭐 저는 사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는 제가 아무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도표를 흡수하고 유력하게 이재명과 싸울 후보는 한덕수라고 생각하지만 우는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닥쳐올 건 알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정말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는 지름 특급 열차를 타는 거야. 또 기업체들은 다 떠날 거고 또 돈 많은 사람은 어때요? 다 이민 갈 거고. 문재인 때도 제 손님 중에서 미국 간 사람 많아요. 외국 나간 사람들 다 이민 간 사람들. 그건 나빠요. 어떻게 이 나라를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와서 살아왔나. 한순간에 문재인 때 한번 망가지고 진짜 이재명이 되면 우리나라 망해요. 제 예언대로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 되기도 전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법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안 하면 다 통과. 노란풍선 뭐 쉽게 양곡법 하나 예를 들을까요? 노란풍선법은 한마디로 근로자들이 파업해가지고 회사 다 때려부시고 다 파업하고 해도 돈 못 물게 하는 그게 노란풍선법이에요. 파업을 뭐 강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란풍선법 되면.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많이 물려서 손해된 거는 다 청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파업을 자제해 왔는데 그거 없어지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악법이 만들어졌는데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이 있을 때는 거부권으로 막았지만 같은 뭐 끼리끼리 거부권 하겠어요? 통과. 주한미군 철수 통과. 주한미군 철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 때 우리나라 군인들 다 당나라 군대 만들어 놓고 정보부 다 해체시키고 기무사 없애고 GP 다 없애고 주한미군 국회에서 이제 주한미군 필요 없어. 주한미군 철수하는 법 만들어서 올렸어. 철수. 쉽게 말해서 서울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광주로 옮겨. 시를. 수도로 옮겨. 다 통과되는. 왜? 예를 들어서 입법부 다 장악돼 있죠. 입법부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행정부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 되면 행정부 또 장악되죠. 지금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헌법재판소는 또 2명 뽑아갖고 앉히면은 5대4가 되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 하고 싶으면 다. 그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어떤 권력, 자기네들 카르텔, 시민단체. 문재인 때 그 시민단체 다 그냥 시위하지 말라고 돈 밀어줬잖아요. 그거보다 더 막 태양광 사업도 뭐 원전 없애고 태양광 산업에서 그 자파 카르텔이 얼마나 해먹었어. 통계 조작하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도 검찰에 윤석열이랑 걸쭉한 인물이 있어서 그걸 막아냈다는 얘기예요. 막을 사람이 없어. 이제 아무도. 그런데 지금 국힘에서는 집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우라통이 터지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하여튼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했죠. 지금 민주당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 지금 유권자가 딱 항상 유권자들은 국민들을 선거로 말하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선거를 잘해야 돼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한 표. 아무리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투표장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